九一文化摄影圣子金城九저자의九이思想 역학 분야에서 창설한 새로운 학설입니다. 꼭히 편에 이어서 구역사상 1편을 시작합니다. 구역사상편은 저자의 창조적인 역학입니다. 구역과 사상은 동체로서 구역은 복희 8궤 방위도를 숫자로 표시한 것이고 사상은 복희 8궤 태극도를 역궤로 표시한 것입니다. 구역은 시간의 상징이고 사상은 공간의 상징입니다. 위의 그림 중 왼쪽은 구역도이고 오른쪽은 사상도입니다. 우선 복희 방위도를 보면 팔경궤에서 건천은 1이요, 태택은 2요, 이화는 3이요, 진례는 4입니다. 그리고 손품은 5요, 감수는 6이요, 간사는 7이요, 곤지는 8입니다. 8궤가 각자 자리를 정하고 마주서서 대각선을 따라 바라보니 성별이 완전히 다른 대상자가 앞에 나타납니다. 짝을 이룬 네 커플은 모두 생명수 9수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앞으로 이들은 서로 꼭 껴안고 음양동체가 되어 흥미로운 인류 생명 탄생의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이것이 곧 구역입니다. 다음 오른쪽 사상도를 봅시다. 구역에는 한 가지 중요한 준칙이 있는데 그것은 음양이 교합함에 반드시 음이 위에 양이 아래의 자리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음성은 아래로 향하고 양성은 위로 향하니 음상향하가 돼야만이 음양조류가 되어 생명이 산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팔경궤가 사별궤로 교합되면서 모시 위에 산이 아래하여 함궤를 이루고 물이 위에 불이 아래하여 지제궤를 이루며 우레가 위에 바람이 아래하여 함궤를 이루고 양이 위에 하늘이 아래하여 태궤를 이룹니다. 이것이 곧 사상궤입니다. 우선 손궤, 기제궤, 이궤, 태궤를 위에서 아래로 나열합니다. 이상의 역궤를 수리적으로 표시하면 아래에서 위로 왼쪽은 숫자 8, 5, 6, 7로 세워지고 오른쪽은 숫자 1, 4, 3, 2로 세워집니다. 다음 양수 1, 5, 3, 7을 아래에서 위로 빨간 선으로 연결하고 음수 2, 6, 4, 8을 위에서 아래로 파란 선으로 연결하면 그림에는 나선 운동을 하는 탈의형 도안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구역의 음상향하의 원칙에 따라 음수를 양수 앞에 배열하면 그림 오른쪽에는 함궤, 한궤, 그림 왼쪽에는 기제궤, 태궤가 눈에 보입니다. 이상의 네 궤가 바로 시청자들께서 익숙하신 구역사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구역사상의 음양현상도는 인류 생명의 분자 DNA의 도형과 일치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구역사상과 A, T, G, C를 맞물려 표시하였습니다. 즉, 함궤는 A요, 기제궤는 T요, 한궤는 G요, 태궤는 C입니다. 현대 생물학에는 DNA라는 세포물질이 있는데 그 속의 디옥시 뉴클레오티드의 배열 순서에는 A, T, G, C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두 쌍의 커플이 되어 DNA 염기짝이 됩니다. 물은 못을 이루고
불은 산에서 일어나니 AT가 한 짝이 되고 기류는 하늘에서 일어나고 우레는 땅을 진동시켜 생명을 소생하니 지씨가 짝이 됩니다. AT와 지씨는 염기 짝짓기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인류는 대자연의 전기로 만들어진 생명체로서 자연계의 목과 산, 물과 불, 그리고 우레와 바람, 땅과 하늘의 전기가 서로 엉켜서 탄생된 것입니다. 구역에는 사령이 있으니 각자 자신의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용령은 목의 성질이고 표현 형태는 곧은 것이며 뚫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장령은 화의 성질이고 표현 형태는 납작한 것이며 확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호령은 금의 성질이고 표현 형태는 원구형이며 끌어모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사기령은 수의 성질이고 표현 형태는 씨앗형이며 굳어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역에는 네 마리 짐승이 있으니 첫째, 기제수는 청룡을 가리키는데 동방에 거주하며 구름을 타고 다니거나 물속에서 삽니다. 둘째, 함수는 주작을 가리키는데 남방에 거주하며 산속에 숨어 있습니다. 셋째, 항수는 백호를 가리키는데 서방에 거주하며 산림동굴 속에서 살고 그가 출몰하면 바람이 따릅니다. 넷째, 태수는 현무를 가리키는데 북방에 거주하며 물과 육지에서 삽니다. 구역에는 네 성인이 계시니 태성은 태고시대의 천지개벽한 반고시를 가리키는데 구역에 머나먼 구를 곱하니 8일이 됩니다. 이것을 역학으로 풀면 8은 곤지요 1은 건천이 되오니 지천태성이라 한 것입니다. 기재성은 원고 시대의 역계의 창시자 복희씨를 가리키는데 구역에 흘러간 7이란 시간을 곱하니 63이 됩니다. 이것을 역학적으로 풀면 6은 감수요 3은 이화가 되오니 수화기재성이라 한 것입니다. 항성은 중고시대의 역경을 지으신 주문왕을 가리키는데 구역에 흘러간 시간 5를 곱하니 4호가 됩니다. 이것을 역학으로 풀면 사는 진래요 5는 손풍이 되오니 래풍항성이라 한 것입니다. 함성은 근고시대의 역전을 지으신 공자님을 가리키는데 구역에 흘러간 시간 3을 곱하니 27이 됩니다. 이것을 역학으로 풀면 2는 태택이요 7은 간산이 되오니 택사남성이라 한 것입니다. 설명. 본 작품이 500년을 앞당겨 출판되었으니 이상의 시간수에 500을 빼야 정답입니다. 즉, 태고시대는 구체적 시간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9수를 오랜 9구로 보시면 됩니다. 원고시대는 7000년에 500을 덜어 6500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고시대는 5000에 500을 덜면 4500년인데 1500년이란 시간 차이가 나네요. 근고시대는 3000년에 500을 덜면 2500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의 시간에 오차가 좀 있으니 그저 네 분의 성자님을 각각 한 개 시대로 보시면 됩니다. 위의 그림은 천상의 사상도입니다. 천문에서 태양이 지나간 황도 주변에 있는 별자리 묶음들을 축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일일이 세어보면 모두 28개입니다. 즉 동쪽의 각, 항,
저, 방, 심, 미, 기, 칠 수가 있고 북쪽에 두, 우, 여, 허, 위, 실, 벽, 칠 수가 있으며 서쪽에 규, 루, 위, 묘, 필, 자, 삼, 칠 수가 있고 남쪽에 정, 귀, 유, 성, 장, 익, 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의 내 짐승이 그대로 별자리가 되어 하늘에서 살게 됩니다. 28수는 바로 이 내 짐승이 별자리와 만나 생긴 이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역의 내 짐승 중 청룡은 천상의 동쪽에 있는 칠수와 합일이 되어 강은 목, 저는 가슴, 방은 배, 심은 엉덩이, 미와 기는 꼬리가 됩니다. 현무는 천상의 북쪽에 있는 칠수와 합일이 되어 두는 거북이와 뱀이 엉켜 있는 상, 우는 뱀의 상이고 려는 거북이의 상이며 허, 위, 실, 벽은 모두 거북이와 뱀이 엉켜 있는 상입니다. 백호는 천상의 서쪽에 있는 칠수와 합일이 되어 두는 백호의 상이고 루, 위, 묘는 세 마리의 호랑이 새끼이며 필도 역시 호랑이입니다. 그리고 자와 삼은 기린의 상인데 자가 머리이고 삼은 몸통이 됩니다. 주작은 천상의 남쪽에 있는 칠수와 합일되어 정은 머리, 귀는 눈, 유는 부리, 성은 목, 장은 모이 주머니, 익은 날개, 지는 꼬리입니다. 이 상의 내용은 한국 한의학자이신 진창선 어윤영 선생님의 천문학이론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위의 그림은 지상의 사상도입니다. 앞에 천상의 사상도를 보시면 28수 별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이 별들이 일제히 땅에 쏟아져 내려 동서남북 각자의 방위에 박히는데 이것이 바로 지면의 사상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별들이 운행하여 일으킨 힘이 그대로 투영되어 지상에는 부동한 산세가 형성됩니다. 지상의 사상에서 동방의 청룡은 태양이 솟아오르듯이 도약하는 상태를 상징하고 북방의 현무는 춥고 고요한 중심축을 상징하며 서방의 백호는 대낮에 열기가 서쪽으로 식으며 안정하는 상태를 상징하고 남방의 주작은 덥고 끝없이 둔열하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위에 있는 방온도를 보시면 왼쪽은 보이는 공간을 상징하고 오른쪽은 보이지 않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원형도를 접어서 방형도의 뒤에 붙이면 곧 구역 사상의 앞뒤면이 됩니다. 그러니 구역과 사상은 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는 물체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시간이 동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상 속에 들어있는 구역의 메커니즘에서 우주 생명의 신비한 비밀을 찾아보십시오. 여기까지 구역 사상 1편을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곧 구역 사상 2편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